어두운 오후 낡은 집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새로 이사 온 가족은 오래된 집을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집 뒤편에 자리한 작은 창고가 있었다. 그곳은 언제나 집의 큰 개 해솔이 꼼짝하지 않고 지키는 공간이었다. 해솔은 낯선 사람이 창고 근처에 얼씬거리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해솔아, 저기 좀 봐. 아이는 창고 문 쪽으로 다가갔지만 해솔은 곧바로 다가와 몸을 던져 막았다. 단단한 눈빛이 경계심을 드러냈다. 아무도 이 창고 안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가족 중 누구도 그곳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날 호기심 많은 딸 수지는 용기를 내어 해소를 달래며 창고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창고 안에는 먼지 쌓인 상자들과 오래된 가구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중 한 상자에서 낡은 사진첩 한 권이 발견되었다. 사진첩을 넘기자 놀랍게도 해솔의 강아지 시절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해솔이 이 집의 오래전 가족과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의 추억이 아니었다. 오래된 사진 속에는 해솔이 잃어버린 기억 그리고 감춰진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다. 이제 수진과 가족은 해솔과 함께 과거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수진은 사진첩을 들여다보며 마음속에 무언가 묘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사진 속의 강아지는 바로 지금 그들이 키우고 있는 해솔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작고 귀여운 강아지였지만 눈빛만은 지금의 해솔처럼 깊고 똑똑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수지는 가족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 모두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보았다. 특히 아버지는 말없이 사진을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고개를 숙였다. 이 집에 오래전에 살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키우던 개였던 것 같아.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런데 그 개가 이상하게도 우리 가족과 떨어져 지내다가 갑자기 이 집 주변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 해솔이 바로 그 개라는 소문도 있고. 그럼 해솔은 우리 가족과 연결된 개야? 수지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그래, 아마도. 하지만 그 이야기는 더 깊고 복잡해. 아버지는 창고 쪽을 쳐다보며 무언가 고민하는 듯했다. 그날 밤 수지는 해솔이 창고 근처에서 낮보다도 더 예민하게 경계하는 모습을 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창고 문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고 결심했다. 내가 진짜로 창고 안을 들여다봐야겠어. 다음 날 해솔을 달래며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자 오래된 서랍장이 눈에 띄었다. 서랍장 안에는 편지들과 일기장,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수지는 한 권의 낡은 일기장을 꺼내 펼쳤다. 일기장에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춰진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다. 그 안에는 이 집에서 살았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그들이 키웠던 강아지에 관한 비밀들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전쟁터에서 다친 후 이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살았다고 적혀 있었다. 그 시절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는 바로 이 강아지였으며 강아지는 할아버지를 지키며 함께 고통을 견뎠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강아지는 갑자기 사라졌고 가족들도 그 이후로 오랫동안 이 집을 떠나야만 했다. 수지는 일기장을 읽으며 점점 더 그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강아지가 돌아올 때 집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수지는 해솔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해솔은 정말 그 강아지일까? 그렇다면 그가 지키려는 진실은 무엇일까? 그 순간 창고 바깥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수진과 가족들은 놀라며 창고 문을 다시 닫았다. 하지만 해솔은 오히려 그 소리에 반응하며 더 크게 짖기 시작했다. 마치 어떤 위험을 알리는 듯했다. 그날 밤 수진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해솔은 어린 강아지 모습으로 나타나 수진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말없는 눈빛으로 무언가를 전하려 했다. 이 집에는 감춰진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을 밝혀야 한다. 꿈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렇게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가족들과 함께 창고를 다시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 기다리고 있을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아직 전혀 알지 못했다. 수진과 가족들은 창고 안에서 발견한 일기장을 손에 쥐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창고 내부는 오래된 먼지와 낡은 물건들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는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이 일기장에는 할아버지의 고통과 사랑이 묻어 있어. 수진의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던 것 같아. 그 강아지는 할아버지의 유일한 친구였지. 일기장 속에서 한 편의 편지가 발견되었다. 편지에는 당시 마을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과와 감사의 말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도 있었다. 내가 떠난 후에도 이 집과 강아지를 지켜주길 바랍니다.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 될 것입니다. 수지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해솔이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영혼과 연결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집안은 이상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해솔은 창고문 앞에서 다시 한번 경계심을 드러냈고 갑자기 창문 밖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지? 수지는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고 밖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해솔은 계속해서 짖으며 어딘가를 주시했다. 그때 갑자기 창고 문이 삐걱거리며 천이 열렸다. 이럴 수가. 모두가 놀라며 창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낡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가족의 기록들이 숨겨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해솔과 닮은 강아지뿐 아니라 수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도 함께 담겨 있었다. 사진 뒤에는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다. 진실은 여기 있다. 찾는 자에게 복이 있기를. 수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남긴 비밀 편지와 오래된 열쇠가 들어 있었다. 이 열쇠는 무엇을 여는 걸까? 수지는 궁금증에 휩싸였다. 그 순간 해솔이 갑자기 문 쪽으로 뛰어가 짖기 시작했다. 문 앞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어딘가 모르게 불길한 분위기를 풍겼다. 여기 왜 왔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낯선 사람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이 집의 옛 주인 가족과 관련된 사람이다. 오랫동안 이 진실을 찾아 헤맸다. 수지는 경계심과 호기심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진실을 밝힐 길 열취고 있다고 느꼈다. 그날 밤 낯선 사람과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와 강아지의 진짜 이야기를 알아내려 노력했다. 하지만 점점 더 밝혀지는 사실들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할아버지가 남긴 비밀은 단순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 전체를 뒤흔들 비밀이었고 해솔이 그 중심에 있었다. 이 강아지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어. 그는 우리 가족과 마을의 운명을 지키는 수호자였던 거야. 낯선 사람이 말했다. 수지는 해솔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지는 묘한 울림을 경험했다. 해솔이 지키려는 진실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진실은 그들을 더 큰 위험과 마주하게 만들었다. 마을의 어둠 속에 감춰진 과거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모든 것이 뒤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낯선 사람이 마을 어르신들의 집을 하나둘 찾아다니며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수진과 가족들은 집에 남아 창고 안에서 발견한 자료들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오래된 사진과 편지, 그리고 낡은 상자는 그저 과거의 흔적만을 담고 있는 듯 보였지만 점점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여기, 이 사진 좀 봐. 이 강아지가 분명히 해솔이야. 수지는 사진 속 어린 강아지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런데 저기 보이는 사람은 누구지? 할아버지 옆에 서 있잖아. 사진 속 인물은 수진의 할아버지와 닮았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는데 마을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그날 밤 수지는 그 사진과 편지를 품에 안고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진실을 찾아라. 네가 할 수 있다면 그 강아지와 함께. 꿈에서 깨어난 수지는 해솔이 자신을 응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해솔은 마치 무언가를 알리고 싶다는 듯 조용히 그녀의 옆에 다가와 앉았다. 다음 날 수진과 낯선 사람은 함께 마을로 향했다. 어르신들 중 한 명 백씨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오래전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때는 모두가 힘들었지. 전쟁 이후 마을은 혼란 속에 빠졌고 많은 이들이 삶을 잃었어. 너희 할아버지도 그 혼란 속에서 가족을 지키려 애썼지.
백씨 할아버지는 오래전 마을에서 일어난 비밀스러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사건은 바로 잃어버린 아이들에 관한 것이었다. 여러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그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그 강아지, 해솔이 그 아이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수지는 속으로 질문했다. 낯선 사람이 입을 열었다. 이 강아지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야. 그는 그 아이들을 지키려 했던 수호자였어. 그들의 이야기를 듣던 중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급히 다가왔다. 얼굴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찼다. 여러분, 빨리 오세요. 창고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수진과 낯선 사람, 그리고 가족들은 급히 창고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다. 창고 문이 다시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누군가, 아니, 뭔가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 낯선 사람이 말했다. 수지는 해소를 꼭 안으며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선 오래된 사진들 사이로 빛나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이 상자 뭘까? 수진이 손을 뻗자마자 갑자기 상자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나왔다. 갑작스러운 한기에 모두가 움찔했다. 그때 해솔이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상자 주위를 맴돌았다. 해솔, 조심해! 수진이 경고했지만 강아지는 더욱 격렬하게 짖으며 상자를 지켰다. 상자 안에는 또 다른 일기장과 함께 낡은 열쇠 한 자루가 있었다. 일기장에는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이 열쇠는 우리 가족의 비밀을 지키는 열쇠다. 그리고 해솔은 그 수호자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문이 덜컹거리며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접근하고 있었다. 여기서 나가야 해. 낯선 사람이 다급하게 말했다. 하지만 수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상자를 열었다. 그 순간 오래된 일기장 속에서 갑자기 차가운 바람과 함께 무언가가 튀어나왔다. 악! 모두가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그것은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지만 사진 속 인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사진 속 할아버지의 눈이 붉게 빛나며 말없는 경고를 전하는 듯했다.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될 무언가가 있다. 낯선 사람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해솔은 계속해서 창고 문을 향해 짖었고 주변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다. 수지는 몸을 떨며 열쇠를 꼭 쥐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할 것임을 직감했다. 이제부터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해. 수진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해솔에게 다짐하며 말했다. 그날 밤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창고 문에서부터 집안 구석구석까지 누군가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와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우리는 이 비밀을 밝혀야 한다. 해솔과 함께. 수지는 두려움과 결심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다짐했다. 그녀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의 비밀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그리고 해솔이 지키려는 그 무엇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씩 그 실체가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수진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밤새 집안 곳곳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들은 그녀의 정신을 흔들었고 해솔은 언제나처럼 창고 앞에서 불안한 눈빛을 떼지 않았다. 가족들은 불안에 휩싸였지만 누구도 그곳에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그저 해솔이 지키는 그 신비로운 공간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감히 상상조차 못했다. 아침이 밝자 수지는 가족과 함께 다시 창고 앞에 섰다. 해솔은 꼿꼿이 서서 누군가의 침입을 막으려는 듯 주위를 경계했다. 수지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열쇠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열쇠일까? 아니면 더 큰 위험을 불러오는 문지기일까? 한 번 더 들어가 보자.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조심해, 수진아.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가지 말고.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쌌다. 먼지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 빛나고 있었다. 해솔이 앞장서서 천천히 걸어갔다. 저건 수진이 손전등을 켰다. 빛 아래 드러난 것은 오래된 상자들이었고 그중 하나가 반짝였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그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사진첩과 한 권의 두꺼운 일기장이 있었다. 사진첩을 넘기자 어린 해솔의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 강아지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사진 속 해솔은 이상하게도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해솔, 너 대체 누구였니? 수지는 속삭였다. 일기장을 펼치자 오래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수진의 증조 할아버지가 쓴 것이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 강아지 해솔에게. 이 강아지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 집안의 수호자이자 비밀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오래전 마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을 때 그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이 집의 영혼처럼 머물며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하였지요. 수진의 손이 떨렸다. 수호자라니, 영혼이라니. 그때 해솔이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창고 구석을 향해 달려갔다. 수진과 가족들은 뒤따라갔다. 구석에는 오래된 문이 하나 있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숨겨진 문이었다. 여기 이런 문이 있었어? 아버지가 놀라며 말했다. 열쇠를 문에 넣자 딸깍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다. 그 안은 좁은 계단으로 이어져 있었다. 수지는 마음을 가다듬고 계단을 내려갔다. 아래는 작고 습한 지하실이었다. 그곳에는 또 다른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위에는 낡은 편지가 놓여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곳에 감춰진 진실은 누구도 알지 못해야 한다. 이 강아지는 진실을 지키기 위해 선택받은 수호자이다. 그를 믿고 따르라. 수지는 편지를 읽고 난 후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았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사진들은 모두 가족과 해솔이 함께 찍힌 모습이었다. 하지만 사진 속 해솔의 눈은 점점 붉게 빛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수진이 혼잣말을 했다. 그 순간 지하실 깊은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숨을 죽이고 바라보니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반짝였다. 누군가 있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불빛은 점점 가까워지더니 갑자기 지하실 벽면에 낯선 글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오래된 한자였고 진실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다. 해솔이 갑자기 경계하며 짖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짖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마치 경고하는 듯한 낮고 무서운 울음이었다. 해솔, 조심해. 수진이 소리쳤다. 그 순간 벽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갑자기 지하실 안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사진과 편지들이 공중에 떠올랐고 주변 공기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 안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실을 밝혀라. 이 강아지는 우리 가족의 마지막 수호자다. 너희가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수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해소를 꼭 안았다. 우리는 반드시 이 비밀을 끝까지 밝혀낼 거야.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쾅 닫히며 지하실 안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밖에서는 가족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수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그들과 함께 나왔다. 그날 이후 가족 모두는 더욱 긴밀히 뭉쳤고 해솔과 함께 집안 곳곳에서 숨겨진 단서들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길은 점점 더 복잡하고 위험해졌다. 수지는 알았다. 해솔이 지키려던 비밀은 단순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된 마을의 어두운 역사를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지는 날 모두의 운명이 바뀔 것임을. 수지는 해솔과 함께 집 안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족과 함께 찾은 단서들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창고에서 발견한 사진과 일기장, 지하실에 숨겨진 공간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찬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이 맴돌았다. 해솔은 왜 이 집을 지키고 있는 걸까? 이 가족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 아침이 밝자 수지는 다시 해솔과 함께 마을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마을 역사 기록을 살피며 오래된 신문 기사와 문서들을 뒤졌다. 그리고 오래전 이 마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발견했다. 1912년 이 마을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여러 가구가 갑작스럽게 이사를 갔고 그중 한 가구는 아무도 모르게 자취를 감췄다. 수지는 기록 속 가족의 이름을 확인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증조 할아버지 가족과 같았다. 더욱이 그때 이사간 집에는 유독 이상한 사건들이 많았다는 내용이었다. 실종, 신비로운 빛, 그리고 이상한 짐승 소리. 이건 단순한 가족 비밀이 아니야. 무언가 훨씬 큰 그림이 있어.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해솔은 갑자기 도서관 안을 경계하듯 짖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놀란 수진은 주변을 살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해솔은 계속해서 짖으며 그녀를 이끌었다. 수진은 해솔을 따라 조용한 골목길로 들어섰다. 골목 끝에는 오래된 낡은 집이 하나 있었다. 그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으로 오랜 세월 방치된 듯했다.
이 집은 뭐지? 수진이 중얼거렸다. 해솔은 집 문 앞에서 몸을 떨며 짖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수진은 조심스레 문을 밀었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안은 어둠과 먼지로 가득했다. 여기서 뭔가가 시작되는 것 같아. 수진은 깊은 숨을 쉬었다. 집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함께 낡은 상자들이 놓여 있었다. 수지는 그중 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또 다른 사진첩과 함께 한 장의 편지가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집은 우리 가족의 또 다른 시작이다. 해솔은 우리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 그는 단지 개가 아니라 우리 역사의 수호자이다. 그가 지키는 진실을 밝히려 한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라. 수지는 소름이 돋았다. 해솔, 네가 정말 우리 가족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니? 그 순간 바닥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수진과 해솔은 동시에 그 소리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어둠 속에 희미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누, 누구세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형체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것은 바로 이 마을에서 오래전에 실종된 증조 할아버지의 손녀, 수진의 먼 친척이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던 가족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 너희는 이제야 진실에 다가섰구나. 이 집에는 우리가 감추려 했던 비밀이 있다. 그녀가 말했다. 수지는 숨을 죽이며 그녀의 말을 들었다.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 집안에는 예전부터 내려온 저주와 마을 사람들의 비밀이 얽혀 있었다. 해솔은 그 저주를 막기 위해 선택받은 수호자였던 것이다. 우리가 이 저주를 풀지 않으면 가족과 마을 모두가 위험해질 거야. 먼 친척의 얼굴은 단호했다. 수진과 가족 그리고 해솔은 이제 막 새로운 싸움의 시작점에 섰다. 그들은 진실을 밝히고 저주를 풀기 위해 과거와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다. 밤하늘에 어둠이 짙게 깔렸다. 해솔의 눈빛은 붉게 빛났고 수진의 마음속에는 결의가 불타올랐다. 우리는 반드시 이 비밀을 풀어야 해.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창고 안에서 시작된 가족의 비밀은 이제 점점 더 깊고 복잡한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수진과 해솔, 그리고 먼 친척은 함께 과거의 흔적을 따라가며 그 집과 마을에 내려진 저주에 맞서 싸워야 했다. 먼 친척은 오래된 일기장과 가족 문서를 꺼내 펼쳤다. 그곳에는 무서운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대대로 이 집안은 이상한 존재와 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평범한 삶을 포기해야 했다. 그 계약의 주체는 바로 어둠의 수호자라 불리는 신비한 존재였다. 그 존재는 가족을 보호하는 대신 매 세대마다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바치도록 요구했다. 수지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럼 해솔은 그 희생양의 흔적을 지닌 수호자야. 그는 단지 개가 아니라 이 저주를 막기 위해 태어난 존재였어. 먼 친척이 설명했다. 밤마다 창고 근처에서 들리던 으르렁거림과 발소리는 바로 그 존재가 깨어났다는 신호였다. 저주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수지는 해솔과 함께 집을 지켰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다. 불빛 하나 없이 고요했던 집 주변은 갑자기 싸늘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수지는 몸을 떨며 해솔을 꼭 끌어안았다. 괜찮아? 수진아, 내가 지킬게. 해솔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러나 그 순간 창고 문이 서서히 열렸다. 검은 그림자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고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다.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이 저주는 끝나지 않아. 먼 친척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저주를 풀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저주를 풀려면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잃어버린 유물을 찾아야 했다. 그 유물은 바로 해솔의 조상이 남긴 빛의 결정이었다. 수진과 가족은 이 미션을 위해 힘을 모았다. 낮에는 마을 기록을 찾고 밤에는 해솔과 함께 집안 곳곳을 뒤졌다. 하지만 저주는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불가사의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났고 가족 간의 불신과 두려움도 점점 커졌다. 어느 날 밤 수지는 잠에서 깨어났다. 창문 밖에서 은은한 빛이 비치고 있었다. 해솔이 갑자기 짖으며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수진도 조심스레 따라갔다. 저 빛은 뭐지? 수진이 속삭였다. 밖에는 희미한 형체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집안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을 알고 있는 옛 친구였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 저주를 조사해온 사람으로 수진에게 중요한 단서를 주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다. 수진 씨, 저주를 풀려면 반드시 빛의 결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저주에 갇힌 영혼이 지키고 있습니다.
해솔과 함께 가야만 해요.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네, 우리가 함께라면. 해솔이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다음 날 그들은 집안 지하로 향했다. 지하는 오래전부터 봉인된 공간이었다. 어둠과 습기가 가득한 그곳에서 수지는 점점 더 많은 비밀을 발견했다. 벽에는 가족의 역사와 저주의 근원이 기록된 벽화가 새겨져 있었고, 오래된 상자에는 잃어버린 유물에 관한 단서가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가 지하실 문을 두드렸다.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멈춰. 이 이상 깊이 들어가지 마라. 수지는 몸을 굳혔다. 그 낯선 목소리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들은 정말 저주를 풀 수 있을까? 모든 것은 이제 마지막 결정에 달려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집안은 점점 더 음산해졌다. 해솔의 눈빛은 불길하게 빛났고 수진의 마음은 떨림과 결의로 가득 찼다. 이제 시작이야. 수진이 속삭였다. 지하실 문 앞에서 들려온 낯선 목소리에 수진과 해솔의 심장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낯선 이는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이 집과 저주에 깊이 연관된 인물임이 분명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죽인 채 수진은 조심스레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누구세요? 왜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문 너머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이 집을 지키는 자, 그리고 저주를 품은 자들의 후손이다. 내가 찾는 유물 빛의 결정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이며 동시에 거대한 위험이다. 수지는 그 말에 한층 더 긴장했다. 위험이라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찾아서 저주를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인가요? 맞다. 목소리는 냉철했다. 빛의 결정을 잘못 다루면 저주가 더욱 강해지고 이 집과 마을은 영원히 어둠에 갇힐 것이다. 해솔은 문 뒤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수지는 해솔을 달래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해솔아.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때 낯선이가 살짝 문을 열고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였다. 날카로운 눈매와 굳은 표정, 그리고 손에는 오래된 열쇠가 들려 있었다. 내 이름은 준호다. 오래전 이 집과 연관된 비밀을 알고 있다. 네가 그 빛의 결정을 찾으려면 나와 함께 해야 한다. 수지는 고민 끝에 준호와 동행하기로 했다. 해솔도 이 새로운 인물을 경계했지만 수진이 결정한 이상 따르기로 했다. 세 사람은 조심스레 지하로 내려갔다. 지하는 차가운 공기와 먼지 냄새가 가득했고 벽에는 낡은 벽화와 오래된 낙서들이 빛바랜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벽화에는 전설 속 어둠의 수호자와 빛의 결정을 지키는 강력한 마법의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었다. 준호는 벽화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그림은 우리 조상들이 저주를 막기 위해 만든 봉인 의식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의식은 완성되지 않았다. 빛의 결정을 찾고 제대로 된 봉인을 해야만 이 저주를 끝낼 수 있다. 수지는 손전등 빛으로 벽화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군요. 그때 갑자기 지하실 한쪽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벽이 조금씩 흔들리며 숨겨진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작은 방이 있었고 그 방 한가운데에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수지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상자 안에는 먼지가 쌓인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다. 사진첩의 첫 장을 넘기자 놀랍게도 해솔의 강아지 시절 사진들이 펼쳐졌다. 그 사진 속 해솔은 아직 어린 강아지였지만 분명 지금의 해솔과 같은 개였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준호가 설명했다. 해솔은 단순한 개가 아니다. 그는 이 집 저주와 연관된 존재이며 그의 조상도 이 집에서 살았던 수호자였다. 사진 속 강아지는 바로 그 조상의 모습이다. 그 순간 해솔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짖음은 점점 커지며 주변 공간이 떨리는 듯했다. 그리고 지하실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과 준호는 긴장하며 주위를 살폈다. 갑자기 그림자 하나가 벽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인간이 아닌 형체를 알 수 없는 어둠의 존재였다. 그의 눈에서는 붉은 빛이 번쩍였다. 너희가 빛의 결정을 손에 넣었다고?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어둠의 존재가 으렁거리며 말했다. 수지는 해솔의 목줄을 꽉 잡으며 외쳤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저주를 끝낼 거야. 해솔이 다시 한번 크게 짖으며 어둠의 존재를 향해 돌진했다.
그 순간 방 안에 강렬한 빛이 퍼지며 어둠의 그림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준호가 큰 소리로 외쳤다. 지금이야. 봉인을 완성해야 해. 수지는 사진첩에서 빛의 결정의 위치를 찾았다. 그것은 바로 지하실 가장 깊숙한 곳, 봉인된 돌문 뒤에 숨겨져 있었다. 세 사람은 빛의 결정을 찾아 그 돌문을 향해 달렸다. 어둠의 존재도 그들을 막기 위해 쫓아왔다. 긴박한 순간 해솔은 용맹하게 적을 막아섰고 수진과 준호는 함께 돌문을 열기 위한 의식을 준비했다. 마지막 순간 수진이 빛의 결정을 손에 쥐고 주문을 외웠다. 주변의 어둠이 천천히 걷히기 시작했고 집안에는 따뜻한 빛이 퍼졌다.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집과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수지는 해솔을 꼭 안으며 속삭였다. 너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 우리 가족의 진짜 수호자였어. 해솔은 기쁘게 꼬리를 흔들며 집안을 한 바퀴 돌았다. 그날 이후 집은 더 이상 어둠에 갇히지 않았다. 가족은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수진과 해솔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진정한 평화는 용기와 희생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수진과 해솔 그리고 준호가 저주의 봉인을 완성한 후 집안은 한동안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저주가 풀렸다고 믿었던 순간에도 이 집에는 여전히 숨겨진 비밀이 도사리고 있었다. 며칠 후 수지는 일상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집 안곳곳을 정리하고 있었다. 해솔은 여전히 지하실 근처를 경계하며 잠들지 못하는 듯 보였다. 준호는 집 밖에서 뭔가를 조사하는 듯 자주 떠났다 돌아오곤 했다. 어느 날 수지는 사진첩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다. 사진 속 어린 강아지 해솔의 모습 옆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낡은 한자로 쓰인 문장이었고 뜻을 알기 어려웠다. 준호에게 이 글자의 뜻을 물었지만 그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 글자는 이 집에 얽힌 또 다른 전설과 관련이 있어. 저주가 풀렸다고 해도 그 전설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야. 수지는 더욱 깊은 의문에 휩싸였다. 그럼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건가요? 맞아. 그리고 그 무언가는 우리가 직접 마주해야 할 문제야. 그날 밤 수지는 꿈에서 이상한 장면을 보았다. 어두운 안개가 자욱한 숲속에서 어린 강아지 해지 해솔이 길을 잃은 채 울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진정한 수호자가 될 때까지 우리는 너를 기다릴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수지는 가슴 한쪽이 답답했다. 해솔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네가 왜 이렇게 집을 지키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집 근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웃집에서 물건이 사라지고 밤마다 불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주민들 사이에선 이 집에 다시 저주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졌다. 수진과 준호는 다시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저주나 어둠의 존재를 넘어선 무언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해솔이 갑자기 크게 짖으며 지하실로 달려갔다. 수진이 따라가 보니 지하실 구석에서 미세한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빛은 빛의 결정과는 다른 종류의 신비로운 에너지를 뿜고 있었다. 준호는 곧바로 마법서에서 관련 구절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이 빛은 영혼의 잔영이라고 불리는 에너지다. 과거의 기억과 감정이 응축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일 수도 있다. 수지는 그 빛에 손을 뻗어 만지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자기 지하실 전체가 흔들리며 거대한 충격파가 발생했다. 벽에 그려진 벽화가 일순간 살아 움직이듯 빛나면서 수진과 준호는 강렬한 환영 속에 휩싸였다. 환영 속에서 수지는 오래전 이 집에 살았던 한 소녀의 모습을 보았다. 소녀는 슬픔에 잠긴 눈으로 수진에게 말했다. 나는 이 집의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비밀은 희생 없이는 드러날 수 없다. 수지는 간절히 물었다. 그 비밀이 뭔가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소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너희가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너희의 삶도 완전히 바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준비가 필요하다. 환영이 사라지고 수진과 준호는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이 집에 감춰진 진실을 알기 위해 더욱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수진은 해솔과 함께 마을의 오래된 도서관을 찾아가 기록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점점 더 복잡하고 미묘한 과거의 실마리를 발견했다.
이 집은 단순한 저주를 품은 장소가 아니라 한 가족과 마을의 역사, 그리고 영혼의 얽힘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장소였다. 준호도 그 사이에 숨겨진 고대 유물을 찾아냈다. 그것은 오래된 부적이었는데 그 부적에는 강력한 보호 마법과 동시에 위험한 저주가 함께 깃들어 있었다. 수지는 부적을 손에 쥐며 생각했다. 이 부적이 저주를 막는 열쇠일까 아니면 새로운 위험일까? 그때 갑자기 부적에서 어둠 같은 기운이 퍼져 나왔다. 해솔이 긴장하며 으르렁거렸고 수진과 준호는 위기를 직감했다. 무엇인가가 그들을 다시 집으로부터 밀어내려 하고 있었다. 저주는 완전히 풀리지 않았고 이제 더 깊은 차원의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다. 수지는 마음을 다잡았다. 우리가 이겨내야 해. 이 집과 이 마을, 그리고 해솔을 위해서라도. 그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수진과 준호는 부적에서 뿜어나오는 어둠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며 이 집과 자신들에게 닥친 운명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해솔은 그들 곁에서 굳건히 지키고 있었고 그의 눈빛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다. 이제는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가족의 역사와 얽힌 무거운 운명을 풀어야 할 때였다. 그들은 도서관에서 발견한 오래된 문헌과 기록, 그리고 부적에 새겨진 문양을 분석하며 저주가 시작된 근원을 추적했다. 수지는 문헌 속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 집의 전 주인, 오래전 실종된 가족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어떤 비밀 의식을 치렀고 그 의식이 저주를 불러왔으며 그 과정에서 가족의 영혼 일부가 집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준호야, 이 집에 갇힌 영혼들, 해솔도 그 일부분일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해솔이 우리에게 다가온 이유도, 저항하며 지키려는 이유도 그 때문일 거야. 우리에게 진실을 알리고 마침내 해방시키고 싶었던 거겠지. 그날 밤 세 사람은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다. 부적을 중앙에 놓고 문헌에 나온 의식을 준비했다. 불빛이 깜박이고 바람이 집안을 휘감으며 신비로운 기운이 퍼졌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주문을 외웠다. 준호와 해솔도 함께 조용히 집중했다. 의식이 시작되자 부적에서 빛이 뿜어져 나와 벽화에 새겨진 영혼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영혼들은 수진과 준호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를 기억해줘서 고맙다.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갑자기 집안이 흔들리며 저주의 어둠이 다시 일어났다. 영혼들은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쳤고 수지는 빠르게 부적을 높이 들며 주문을 더욱 힘차게 외웠다. 이제 끝내야 한다. 이 집에 남은 어둠의 사슬을 끊는다. 강렬한 빛이 터져 나오며 어둠이 흩어졌다. 집안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고 영혼들은 환하게 웃으며 하나씩 하늘로 올라갔다. 해솔은 조용히 눈을 감았고 그의 몸은 빛으로 감싸져 천천히 사라졌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해솔, 이제 너도 편안히 쉬어. 내가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을 잊지 않을게. 준호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우리 모두에게 큰 선물이었어. 며칠 후 집안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이웃들은 이상한 일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꼈고 마을 사람들도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수진과 준호는 해솔을 기억하며 그의 희생과 용기를 가슴 깊이 새겼다. 이제 이 집은 단순한 저주받은 장소가 아니라 사랑과 기억이 깃든 따뜻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과거의 어둠을 이겨낸 사람들은 앞으로도 그 빛을 지켜나가리라 믿으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그리고 수지는 다짐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과 이 집을 지키고 잊혀진 이야기들을 밝혀내겠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새로운 희망과 함께 다시 시작되었다.